잠잠했던 방위비 증액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 대만, 나토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한 최측근은 한국을 두고 돈이 많은 국가라고 지칭하며 더 큰 기여를 희망한다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또한 나토를 상대로는 규칙을 어기면 벌을 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방위비 증액 압박을 다시 시도했으며 여기에 결정적인 발언은 대만을 향했습니다. 트럼프는 대만을 상대로 미국의 반도체 시장을 다 빼앗아갔다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는데 심지어 대만은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과 함께 주요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8% 이상 급락하는 충격적인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은 한국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동맹국들에게 굉장히 난감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로부터 한층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GDP의 5%까지 방위비를 증액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전 세계를 기준으로 국방비 지출 규모가 크다고 평가받는 한국도 GDP의 2.8% 정도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상황에서 폴란드가 무려 5%까지 국방 예산을 증액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국내외군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유럽과 나토의 국방비 증액과 군비 경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심화되는 유럽의 군비 경쟁이 가져다줄 대한민국의 방산이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위산업과 군사안보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국방비 증액 문제입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부터 나토를 비롯한 다수의 동맹국에게 GDP의 3%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나토 가맹국의 상당수가 3%는커녕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나토는 2014년에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데 합의했지만 2024년 기준 32개국 중 23개국만이 목표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2%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조차도 약 71%에 머물러 있는 현재 상황에서 방위비를 GDP의 3%까지 지출하라는 트럼프의 요구 조건은 쉽사리 달성되기 어려운 모양새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가 먼저 총대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2025년도 국방 예산을 무려 GDP의 5%까지 할당할 예정이며 나토의 통계에 따르면 폴란드의 국방 예산은 320억 유로, 한화로 약 48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한국이 약 60조 원, 독일이 약 80조 원, 프랑스가 약 67조 원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뒤떨어지는 폴란드에서 50조에 육박하는 국방 예산 지출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에 뒤이어 영국도 국방 예산 지출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은 2030년까지 GDP의 2.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발표했으며 한화로 약 156조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예정대로 국방비 증액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약 35조 원 이상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수준의 퍼센트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의 국방 예산을 투입하면서 군비 확장 경쟁에 가세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유럽의 군비 확장은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유럽 국가가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생긴 전력 공백을 메우고 자신들의 신형 무기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는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새로운 무기 도입과 구매를 이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유럽의 안보 위기는 곧 다수의 무기 수출을 시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특히 영국의 방위비 증가는 천무의 새로운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은 다연장 로켓으로 약 30문의 M270 MLRS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하면서 최소 3문 이상의 M270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대규모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지 않은 영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다연장 전력 중 10%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격인데요. 당연히 줄어든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줄어든 수량도 문제지만 여기에 더해 M270 MLRS는 1983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간 다연장 체계로서 노후화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2025년부터 대대적인 방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기 지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영국은 반드시 다연장 로켓 전력을 보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K-39 천무가 얼마든지 시장 확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은 다연장 로켓에 대한 관심이 극에 달해 있는데요. 유로사토리를 비롯한 다수의 유럽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의 천무가 여러 나라의 관심을 독차지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무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것은 독일의 라인메탈이 록히드 마틴과 손을 잡고 개발한 GMARS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와 에이테캠스가 우월한 교전 능력을 입증하면서 유럽은 서둘러 다연장 로켓을 보강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GMARS는 2023년에 본격적인 개발 소식이 들려온 이후 2024년 6월에 실물이 정식 공개된 다연장 로켓입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양산 체제를 갖추고 유럽 국가들에 수출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천무는 이미 폴란드 수출에 노르웨이와 루마니아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간 GDP의 2.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고 신속하게 최신 무기를 도입하려는 영국에게 천무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한국은 폴란드와 2022년에 처음으로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3년에 첫 다연장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납품 계약까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면 2027년까지 200대가 넘는 천무가 폴란드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계약 체결부터 무기 납품이 단 5년 만에 완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고 신무기 도입을 추진하려는 영국에게도 최적화된 방산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영국이 30문 정도의 다연장 로켓을 전량 교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약 1조 원 정도입니다. 증액되는 국방 예산의 약 3% 정도에 불과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결국 영국의 입장에서는 기약 없는 독일제 GMARS를 기다리는 것보다 예산 증액의 시작과 동시에 한국의 천무를 곧바로 도입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자신들의 군전력 확충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여기에 폴란드의 국방 예산 증액도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에서 가장 큰 고객은 폴란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폴란드는 과도한 금융 지원이나 절충 교육 요구로 인하여 한국과의 방산 신뢰도가 예전 같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기 거래 과정에서 장기간의 차관을 활용하여 무기를 구매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은 미국을 비롯하여 대다수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극히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지만 폴란드는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가 단 1년 만에 GDP 대비 국방 예산을 1% 이상 증액할 정도로 공격적인 군비 확장을 보인다면 남아있는 수출 물량에 대한 계약 마무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융 지원 비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의 폴란드 국방 예산은 최소 7조 원 이상 증액이 되는데요. 이 정도의 예산 증액이라면 단순 수치만으로는 K2 전차의 2차 계약 물량인 800대 중에서 430여 대 이상을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 증액입니다. 폴란드 측에서 증액된 예산 전부를 K2 전차 구매에만 투입하지는 않겠지만 폴란드가 1년 만에 7조 원 이상의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과도한 지원 요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무기 납품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발트 3국 역시 꾸준히 국방비 증액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나라는 리투아니아입니다. 발트 3국은 모두 작은 군대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국방비 비중은 GDP 대비 2.5%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매년 국방비 증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투아니아는 집속탄 금지 협약까지 탈퇴 움직임을 보이며 군사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55mm 포탄에 DPBB, DPICM, APICM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천무와 같은 다연장 로켓에도 미국보다 불발률을 낮춘 강력한 DPICM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투아니아가 집속탄 금지 협약을 탈퇴한다면 한국은 강력한 포탄을 다수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발트 3국이 미국에 하이마스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지만 대부분 물량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데다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될 하이마스의 생산 속도조차 지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포탄과 미사일 다연장 시스템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으며 천무보다 1.5배 이상 가격이 비싼 하이마스는 영세한 발트 3국이 운용하기엔 비용 부담에서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이 커질수록 한국에는 수출 기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 방산이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팽배한데요. 만약 트럼프가 바이 아메리칸 기조를 밀어붙인다면 그만큼 한국 방위 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와 함께 나토나 다른 미 동맹국이 국방비를 증액하면 그만큼 무기 도입 규모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도 시장 확대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유럽의 안보 위기와 국방비 증액은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와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군비 확장이 대한민국의 세계 방산 시장 4위 진출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12일 천무 700대 수출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의 군 당국이 엄청난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이 무기체계가 실전 배치되면 한 번 발사에 168제곱킬로미터 약 5,080만 평을 초토화할 수 있고 적성국의 약 400만 명의 병력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으며 장갑 차량, 포병진지, 방어시설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됐는데요. 최근 보도된 외신 때문에 우리 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의 6월 2일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장사정포와 대공령 방사포 전력이 한국의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은 현재 북한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력으로는 170mm 카산자주포, 240mm 방사포, 300mm KN9 방사포, 그리고 최근 개발된 600mm KN25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는데 각각 사거리와 정확도 면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산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약 60km, KN9는 약 200km, KN25는 약 3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대도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경우 우리 한국은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서울 인구 약 1,000만 명과 경기도 인구 약 1,400만 명을 인질 삼아 온갖 폐악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인 랜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 이 무기들을 사용해 서울을 공격할 경우 최대 25만 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사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지만 방사포의 낮은 비행 고도와 대량 발사 특성 때문에 그동안 방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바로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을 한 번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급 무기들이 대거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 장사정포 전력을 한 번에 지워버릴 천무 700대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방부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의 추가 생산을 발표하며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최대 700대의 천무를 추가로 생산하여 대한민국의 포병 전력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이와 동시에 기존에 운영 중인 M270 MLRS는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천무는 높은 성능과 신뢰성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만큼 이번 추가 생산 계획은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미국의 MLRS는 세계 다연장 로켓의 표준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천무와 비교되는 무기체계는 미국의 MLRS라고 할 수 있습니다. M270 MLRS는 1970년대 후반에 개발되어 1983년부터 미군에 의해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여러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걸프전쟁입니다. 1991년에 발발한 걸프전쟁에서 처음으로 실전 배치된 MLRS는 이라크의 방공망과 기갑부대를 효과적으로 파괴하며 미 육군의 화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수의 로켓을 발사하여 넓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연합군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을 만큼 그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1998년 대한민국도 총 58대의 M270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전력 보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자체적인 광역 다연장 로켓의 필요성을 느껴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K239 천무입니다. 사실 MLRS는 광격 화력 투사 무기로는 나무랄 데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운용 중인 M270은 주로 A일형으로 최신형인 A형과 비교해 성능이 뒤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천무가 등장하기 전까지 M270의 업그레이드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지만 미국이 제시한 높은 비용 문제로 인해 항상 우리 군 당국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점진적으로 장사정포를 늘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한정된 국방비 예산으로는 비싼 미국산 장비를 마냥 들어올 수 없었는데요. 때문에 한국이 결정적으로 천무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육군의 M270은 점진적으로 천무로 교체되어 퇴역하고 있으며 특히 포병여단에서 운영 중인 기본형 M270이 우선적으로 퇴역하는 상황인데요. 천무는 대한민국의 최신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다양한 전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무는 사거리 300km의 자탄 무기를 통해 적의 벙커를 관통하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육군에 약 350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전방의 주요 사단과 군단 포병단에 배치되어 북한군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천무의 추가 생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최대 700대까지 배치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인데요. 이미 천무는 여러 나라에서 도입할 만큼 그 우수성을 입증받은 무기입니다. 그중 천무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DPICM 로켓 무기입니다. 천무가 미국의 MLRS와 다른 주요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불발률 1% 이하의 DPICM 로켓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CCW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강력한 전투력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CCW는 특정 재래식 무기에 관한 협약으로 비인도적이거나 무차별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무기 사용을 규제하고자 하는 국제조약입니다. 이 협약은 1980년에 체결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미국의 라이선스를 통해 M26 자탄을 생산해왔지만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불발률 1% 이하의 자탄을 사용하고 있어 천무의 전투력과 수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DPICM 로켓은 집속탄의 일종인데요.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단순한 DPICM 로켓은 일반 집속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집속탄은 하나의 큰 폭탄 또는 미사일에 여러 개의 작은 폭탄을 탑재하여 목표 지역에 흩뿌려지는 무기체계입니다. 집속탄은 넓은 지역을 타격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자탄은 불발률이 높아 전쟁 후에도 민간인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인도적 문제를 발생시켜 집속탄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이 개발한 DPICM 로켓은 불발률을 극한까지 낮췄기 때문에 같은 집속탄 범주에 속하지만 차별성이 생긴 것입니다. 과거 사례들만 보더라도 1% 이하의 불발률이 얼마나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인지 알 수 있는데요. 과거 베트남 전쟁 동안 미국이 라오스에 투하한 약 2억 7천만 개의 집속탄 중 약 30%가 불발했습니다. 이 불발탄은 오늘날까지도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2021년에도 라오스에서 불발탄으로 인한 사망자가 63명에 달했습니다.
또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집속탄의 불발률은 30%에서 40% 사이로 추정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예정인 집속탄의 불발률은 2.35% 이하로 평가됩니다. 이는 기술적 발전과 품질 관리로 인해 비교적 낮은 불발률을 자랑하지만 대한민국이 개발한 DPICM 로켓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럼 한국이 개발한 DPICM 로켓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 CNA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 야망은 기술로 충족될 수 있다라는 기사에 잘 표현돼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이 개발하면 다르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말일 것입니다.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탑재되는 국산 DPICM 로켓은 현대전장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고정밀 타격 무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이 자탄은 대인 및 대장갑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세 제원은 다음과 같은데요. 구경 227mm DPICM 로켓 사용 시 최대 사거리는 80km이며 한 발당 518개의 자탄을 갖고 있습니다. 충격 및 지연 신관을 사용해 정확히 목표물에 접근해 폭발하는데요. GPS 유도 시스템을 통해 높은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다른 국가들은 실현하지 못한 상상 속의 무기 체계를 현실로 구현한 것입니다. 그럼 파괴력은 어떠한지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한국이 계획 중인 천무 700대에서 한 포드에 6발이 장착되고 천무는 총 2개의 포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12발의 DPICM 로켓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0대에서 한 번에 발사되는 DPICM 로켓은 총 8,400발로 가정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DPICM 로켓이 폭발할 때 518개의 자탄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약 2만 제곱미터, 약 6,050평의 광활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탄을 동시에 8,4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168제곱킬로미터, 즉 5,080만 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에서 8,400발의 DPICM 로켓을 북한의 장사정포진지에 발사했을 경우 435만 1,200개의 자탄이 넓은 지역에 퍼지며 각 자탄이 폭발 시 약 15에서 30m 방향 내의 인력 및 경장갑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이는 약 168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커버하며 자탄의 집중 발사로 인해 해당 지역 내 대부분의 목표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각 자탄이 평균 한 명의 적군을 살상하거나 무력화한다고 가정할 때 이는 최대 약 400만 명의 병력을 타격할 수 있으며 장갑 차량, 포병진지, 방어시설 등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공격은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을 크게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무 700대 실전 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